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오늘 장이 그나마 좀 괜찮아졌네요. 장이 좀 괜찮아져서 조금 힘이 납니다. 다른 분들도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막 다운돼가 있던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고 오늘은 금양이라는 회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뭐 수소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요 회사는 이제 뭐 첨가제 쪽인데 2차전지도 관련 있고 수소도 관련 있고 발포제 PS 스티로폼 관련돼 스티로폼이 PS라고 해서 폴리스틸렌이거든요. 폴리스틸렌도 관련이 있고요. 그 폴리스틸렌에 이제 폴리스틸렌이 그게 합성 고무, 합성 수지, 폴리스틸렌이 합성 수지일 겁니다. 제가 금호 석유 공부할 때 봤었는데 그게 SBR하고 BR을 가지고 합성 고무를 만들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PE, PS, PP,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가 SBR, BR이고 SBR이 스틸렌 부타디엔 러버고 BR이 부타디엔 러버입니다. 그게 이제 PS, PP를 만드는 소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소재 SBR, BR의 원재료가 되는 게 BD입니다. 부타디엔, BD. 금호석유가 뭐 부타디엔 가격이 안 좋아져서 뭐 안 좋을 거라 했는데 또 최근에 또 리포트들이 다 바뀌었어요. 금호석유 부타디엔 가격이 좋아져서 떨어져서 이제 금호석유에 유리해졌다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런 개떡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안 좋다고 난리 쳐놓고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까요? 제가 이거 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머릿속에 든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보면은 이제 부타디엔입니다. 부타디엔 이게 원료가 되고요. 여기서 BR, SBR이 나옵니다. 부틸렌 러버, 스틸렌 부타디엔 러버, 고무죠. R이 러버라는 게 고무입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를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PE, PP, PS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스틸렌, 스티로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LDPE 이렇게 붙으면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여기서 또 HDPE 이렇게 HD가 붙으면은 고밀도 프로필렌이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신발이나 타이어나 이런 소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얘는 보니까 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얘네들이 밀고 있는 게 MEA입니다. MEA. 그 2차 전지가 아예 수소가 있으면은 거기 중간에 수소 양전하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수소 양전하만 통과시켜주는 중간에 분리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MEA입니다. 막전극 집합체라고 하죠.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든지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를 보면은 뭐 실적이 2, 4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수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나왔고 그리고 KIST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도 수소 관련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2차전지 핵심 소재 2차전지에 뭐 첨가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지의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길게 탈 수 있는 거 수소도 똑같고 그리고 발포제도 이제 발포제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 플라스틱 성분을 이제 뭐 뻥튀기 준다 해야 되나 뭐 열 해줘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면 그게 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뭐 기술력이 세계 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되게 뭐 시도도 많이 하고 회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기에는 재무제표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보고 뭐 제가 영상을 찍더라도 영상 보고 난 뒤에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가면서 주담 통화해가면서 하면은 되게 좋은 회사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2차 전지와 수소를 다 끌고 간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 좋지는 않고 미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종목 분석을 보면 기업 현황은 이거죠. 합성수지 합성고무입니다. 합성수지 합성고무 만드는데 첨가 화공약품을 였는데 그 첨가 화공약품 발포제와 발포제 유관제품 업체다. 그러니까 합성수지 합성고무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발포제를 첨부하는 게 발포제인데 화공약품이 그게 합성수지 합성고무 만들면 금은석유에서 만드는데 얘네들이 거기에 혹시 납품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적어봐야겠다. 혹시나 저도 투자해서 만약에 뭐 이제 주담통을 한번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얘기를 좀 해볼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뭐 금석이한테 금속유에 납품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투자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SBR, BER, 뭐 PSPP, PE 등이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하나 넣어두고요. 이런 거 주담 통화할 때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간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화하다 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전화하는 것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좀 몰라도 전화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포제의 주요 수요처럼 자동차 내장재, 상품 포장재,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니까 저게 이제 합성수지 쪽에 얘기하는 거죠. 거기 만들 때 첨가제 같은 거, 발포제 같은 거고 수익성 영향이 큰 산업,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면 물류비 부담이 크다. 요거는 지금 안 좋다는 거죠, 별로. 요 산업은. 그래서 수소하고 2차전지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출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수출 비중도 높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이제 발포제를 발포제가 아니라 그 뭐지 수산화 리튬 2차 전지에는 리튬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탄산 리튬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는 계속 수산화 리튬이 점점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 공장에서 이제 리튬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전 세계 리튬의 80%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천재리튬이라는 회사에서 중국 80%의 절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 ETF도 나와서 조금 저는 넣어 놨고요. 리튬이 거의 뭐 2차 전지에서는 뭐 휘발유, 경유 같이 거의 원유급이라고 많이 쓰는 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리튬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 놓으면 좋으실 겁니다. 천재 리튬 보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차트 보면 그냥 구경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면 엄청납니다. 와, 이거 돌아가십니다. 진짜 차트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게 최근 며칠 거밖에 없네. 어쨌든 보면 엄청나게 각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리튬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알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지분을 보면은 지분을 류광지, 류다영, 류씨가 하고 있고 와, 한 분이 4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 경영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40%면 2300억에 40% 보면 1100억, 또 절반이 1100억이니까 1000억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지분이. 그리고 투자 지표를 안 보면 분기로 검색을 해볼게요. 투자 지표는 아직 크게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보면 ROE는 오르고 있고요. 성장성 같은 경우도 2, 4분기 조금 꺾였습니다. 유동자산, 유형자산은 좀 늘었네요. 유형자산. 모양이 있는 자산은 늘었고, 그 다음에 부채는 약간 늘었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 약간 늘었는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나 이거 큰 뭐 전분기 비해서 큰 변경 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1, 4분기보다 좋아진 거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한 정도, 조금 내려갔거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량은 보면 지금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많이 처진 편입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예상했을 때는. 근데 이게 2차전지와 수소를 물고 들어간다 하면 지금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2차전지가 붙으면은 멀티플을 10이 아니라 20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바꾼다고 20으로 바꾼다 치면은 싼 거죠. 근데 2차전지를 언제부터 이게 수익이 발생할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노? 뉴스 보면 뉴스를 한두 개 보고 갈까요? 친환경 발표제 기술력의 수소 연료전지 핵심 기술, 수소연지 핵심 기술이 MEA 그거 얘기합니다. 막장국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나? 2차전지에 첨가제 들어간다고 하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 구독자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좋은 기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자공시 가서 분기보고서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보고서 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보자. 말을 빨리 해서 그럴라. 시간 얼마 안 간대요. 회사 개요 보면은 상장이 없습니다. 종속회사는 상장하는 회사가 비상장이 11개 있는데 주요 종속회사 수 4개 이게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래 중국에서 리튬을 받아옵니다. 중국에 생산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리튬을 받아서 한국에 가져오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추진하는 사업 같은 거는 신규 사업은 발포제 요거 뭐 세계 1위라고 하고 합성수지 합성고무 금속에 사는 분야고 열분을 통해 스펀지 제품을 제조하기에 적합하며 스펀지라는 게 PS 폴리스틸렌을 얘기합니다. S가 주요 수요처로는 당연히 내장재, 운동화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플라스틱 산업 전반입니다. 플라스틱 산업 전반. 그 리튬 배터리 수선의 리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첨가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데 지르코늄 첨가제는 정확히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수산화 리튬 쪽에 되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네요.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총수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거면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주식 정도 뭐 이거까지 볼 필요 없고 정관사항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요를 보면 화학제품 발포 첨가제 사업이 주고 스펀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약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첨가제를 만드는 거죠.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안정성과 내충격성을 강화하고 제품 경량화 방음성 부여한다. 어쨌든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제품의 성능을 강화한다고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 서비스 보면은 그게 당연히 이게 많더라고요. 아까도 봤는데 합성 고무 수지 발포가 62%고 발포제 원료 3.46%. 발포제 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고 유관은 발포제 관련 제품 34%. 그러니까 뭐 그냥 발포제 회사입니다. 발포제 회사인데 아직 2차전지하고 수소는 아직 안 지키고 있고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얘기해가면서 뭔가 계약을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언제 관심을 받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포제 회사도 전부 중국에 있는 거 아까 4개 주요 종속회사가 4개였는데 여기는 3개네요. 하나가 어디 갔지? 어쨌든 전부 발포제 회사입니다. 발포제 발포포. 그리고 수출은 보면은 수출이 많아요. 이게 수출이 많은 이유가 발포제가 해외에서 되게 많이 쓰이나 봅니다. 그리고 매출이 전부 해외로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수출 비중이 되게 높네요. 이게 발포제가 저는 이제 뭐 합성금, 합성수지, 금속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내 쪽으로 많이 하지 않겠나 했는데 또 수출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좀 그 생각을 했긴 했는데 이게 주요 고객사 같은 게 좀 나오면은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금융에 관련된 레포트나 자료가 잘 없더라고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10% 상승 시 하락 시 10% 상승하면은 6억이 이득이 되고 10% 하락하면은 6억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네요. 환율이 지금 환율이 엄청 높으니까 지금 1900원대인가 1900 좀 안 되나 하여튼 간에 환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해외 수출이 많아서 뭐 주요 계약 및 같은 경우는 발포제 관련 기술이 엄청 많네요 지금.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할 만한 게 있나 그 외에는 이건 전부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보면 자산은 1732억 부채는 1765억 1732억 1765억 부채가 이게 뭐 부채가 조금 더 많다 해가 위험한 거는 아닌데 부채가 조금 많네요. 부채가 좀 많긴 한데 선수금을 왜 36억이나 줬죠? 아니다. 선수금이 좋은 거죠. 돈은 받고 물건을 안 준 거라서 돈을 먼저 준 게 선수금일 겁니다. 저도 오래돼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사채를 85억이나 끌어다 썼네. 현금성 자산 얼마지 있지? 226억, 매출채권 554억. 이게 몇 달 지나서 여기 붙는다 해도 800억 정도, 현찰이 800억 정도. 선거금을 194억이나 줬네요. 물건을 안 받고 돈을 먼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선거금과 선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물건도 안 받고 돈을 160억이나 먼저 줬는지, 원조료 확보 차원인지, 그리고 선수금은 왜 50억이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524억 1, 4분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일, 4분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대략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참 이게 분기하고 비교해서 이게 자료가 나오면 좋을 건데 맨날 이렇게 해서 반 쪼개서 봐야 되니까 조금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화면이 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연결 재무제표를 볼까요? 연결 재무제표 보면 재고자산이 좀 차이가 있나? 재고자산이 524억 300억 재고자산도 엄청 늘었네요. 이게 220억 220억이 늘었네요. 200 300이니까 220 215억
15억이나 늘었다. 왜 이리 많이 늘었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형자산이 560억, 600억. 유형자산은 뭐 한 40억 정도 늘 수 있죠.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 되는데, 부채감 같은 경우에는 1525억인데 1760억 하고 부채도 한 200억 정도 늘었네. 부채를 보면 아유 어디서 그 삼겹살 냄새가 나노. 지금 보면 억, 10억, 100억 매입 채무 174억, 86억. 와, 남 돈 줘야 될 게 1, 4분기에는 86억이 있었는데 2, 4분기에는 174억이 있어요. 90억. 매입 채무가 왜 이래 많지? 매입 채무가 90억이다. 왜 이리 늘었냐? 재고가 여기서 확 늘은 거 보면은 원재료를 많이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 돈을 아직 덜 준 것 같아요.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네요. 혹시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으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뭔가 차이가 많네. 유동부채 억, 10억, 100억, 1000억, 200억 차이 나는데 어디서 또 200억 차이 나노? 174억, 86억, 여기서 한 80억 차이 나. 단기 차입금 50억, 40억, 85억, 36억. 사채 많이 땡겼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돈을 막 끌어서 지금 원재료를 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돈을 엄청 끌고 있네 지금. 전환사채 360. 지금 돈을 엄청 끌어서 지금 돈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을 많이 땡겨와서 원자재를 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자재를 계속. 재고자산이 255억이나 늘 수가 없는데 한꺼번에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요런 거는 왜 이래 원자재를 많이 사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땡겨서 전부 원자재를 사는 걸로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 519억, 뭐 영업이익은 24억, 뭐 전분기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보면은 지금 뭐 어디고 지금 화학 쪽 레포트가 안 좋게 나오다가 근래에 뭐 금속이 하나솔루션 뭐 이런데 조금 좋게 나오더라고요. PVC도 합성 고무 쪽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합성 고무인가 합성 수지인가 하여튼 간에 그거 만들 때도 BR과 SBR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거기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고요. 2, 3분기에도 원래 이게 화학이 이제 3분기에 PVC, 건설자재, 건설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게 이제 뭐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막 안 좋아진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기사 레포트 보면 뭐 부타디엔, SBR, BR의 그 뭐고 원재료인 BD가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해가지고 또 좋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1, 2줄 단위로 레포트가 저거 멋대로 나오니까 솔직히 저거 안 믿는데 일단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추석 보면은 류광지 아까 40%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이 회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40%면 이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종속기업이 이만큼 있네. 여기서 순이익을 보면은 1000원이네. 19억, 18억. 금양 케미칼 19억. 금양 케미칼. 그러니까 아직도 발포 첨가제가 줍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그
그 후에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수익이 보면 발포제가 다 하죠. 635억 매출. PVC 제가 방금 말씀드린 PVC도 53억. 하이드로진이가 뭐고 이거? 이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발포제와 요겁니다. 요거. 얘들이 PVC도 만드나봐요. 53억이나 있네요. 53억. 당반기에는 1, 2, 4분기에는 건설 관련해서 이슈가 없었죠. 지금 오세훈이 시장되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PVC 쪽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주동 통과를 한다면 PVC 쪽 매출이 조금 되던데 3분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어볼 거 자꾸 챙겨서 주동 통과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부터 수익을 보면은 또 지역별로 수익 보면 한국, 러시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해외가 많습니다. 해외가 더 많은 편이고 그 퍼센테이지는 없네요. 나머지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금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지분 상품, 하이투자증권 지분 율 0.0 뭐 이런 지분이 있다는 거 예전에 뭐 와이프하면서 넷패스 좀 있어가지고 그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투자하는 단순 투자 회사에 지분이 많거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혹시 이 회사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체크를 해보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와이팜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았던 게 상품과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상품은 다른 데서 사와서 파는 거고 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는 우리는 회사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고 저장품은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회사에 뭐 잔뜩 사가지고 일반 경비성으로 쓰는 물품들 나눈 거 얘기하는 거고 미착품은 우리가 업체가 아니라 고객사로 보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떠났고 고객사에서는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물건을 그 배가 바다 위에 있는 거죠. 우리한테서는 떠났는데 고객사에서는 도착 안 한 거. 그게 미착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량 이노베이션 뭐 투자했다는 거고 여기 아까 수소 관련 얘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금량 이노베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수소 연료전지 보면은 지금 요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H 플러스입니다. 수소 양전하가 이걸 통과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요렇게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요 중간에 요게 MEM 막장극 집합제가 있어가 요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소 양전하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 음전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양전하는 이렇게 가면서 산소와 만나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양전한 넘어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뭐 이제 연료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촉매가 들어가거든요. 그 성능을 조금 좋게 해주기 위해서 뭐 백금 촉매라는 게 들어가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촉매가 들어가는데 여기 백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백금 TNA가 이거 백금 촉매하고 관련이 있는지 뭐 그 얘기도 했었고 백금 촉매가 가격이 비싸서 다른 촉매를 뭐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기사 보면은 MEA 막전극 집합입니다. 아까 양전하가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수소연료 전지에서 40%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비싼 부분이 지금 보면은 그 이제 그
않고 뭐라고 했지? 스택이라고 해야 되나? 수소 연료 전지에. 아, 요거를 또 이걸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 참.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참. 여기 그림 보면 요게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이게 50개 정도가 모여야지 수소 연료 전지가 되는 거고요. 요것들이 2차 전지처럼 요것도 몇십 개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전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멤브레인 막 요거 그리고 총매층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MEA가 막장 집합증가 하여튼 그게 이제 중간에 막혀 있던 게 막는 게 H 플러스 양전압만 걸러주는 게 멤브레인이고요. 거기에 백금 촉매를 더해야지 MEA라고 합니다.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멤브레인이고 촉매까지 더하면 멤브레인과 촉매를 합해서 MEA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거는 MEA이고 MEA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MEA가 40% 이상 원가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스택이라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게 셀이 50개 모인 겁니다. 아까 이제 실수로 잘못 얘기했는데 스택이 50개 모인 게 아니라 셀. 그러니까 이런 셀이 또 길어지네.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든 말든. 연료전지 셀이 2차 전지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셀이 모여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50개는 모여야지 한 스택이라고 하고요. 이게 모여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촉매라는 거는 백금 촉매를 많이 쓰는데 촉매는 이제 뭐 수소 간에 이제 에너지를 좀 적게 해서 이제 전기 생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백금 촉매로 해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점점 가격이 싼 걸로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MEA는 지금 제가 작년에 코롱인더를 작년 말에 살려고 했었는데 그 코롱인더를 살려고 한 이유가 코롱인더가 MEA 기술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어요. 올해부터 구미 공장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저도 작년에 공부하던 거라서 코롱인더 구미 공장 코롱인더 이게 구미에서 PM 양산 라인을 준 거고 이게 작년 말에 나왔는 거 맞네요. 제 기억에. 그래서 원래 생산하고 있는데 코롱인더도 생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소차 시장이 좀 빨리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첨가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찍히는 건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첨단 소재, 나노 첨단 소재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 이걸 잘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 엄청 지났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MEA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고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고어라는 미국 회사인데 그거를 코롱인더가 같이 뭐 기술 협약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금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수소가 지금 당장 뭐 돈이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딱히 뭐 좋은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기사나 분석한 자료 보면은 뭔가 발전해 나가는 회사라는 게 저는 느껴지고요. 얘도 들락날락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어쨌든 원자재를 엄청나게 빚을 내가 많이 사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2차 전지하고 수소 관련해서 하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자꾸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MEA 아까 양전화 통과하는 거는 이제 멤브레인과 촉매를 합쳐서 MEA라고 부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메모레인이 있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뭐 BR, BD, SBR, BR, 그 다음에 PE, PP, PS 이 정도 아까 얘기했던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질문사항들 근무석에 납품하는 건지는 궁금한 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냥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 재고자산, 매입 채무, 원자재를 왜 이래 많이 샀는지, 원자재가 수급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리고 PVC 쪽 하고 MEA 하고 BD, 그리고 수산화, 아까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수산화 리튬, 지금 2차 전지 들어가는 리튬이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그래서 수산화 리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 리튬의 80%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천재 리튬이 40%다. 그러면은 리튬을 가공을 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건지, 가공해서 중국 공장, 리튬을 중국 공장에서 가공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건지 체크를 해야 되고, 언제 좀 실적이 찍힐 건지 이거는 2차 전지든 수소든 두 개 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대세는 수산화 리튬이 대세다.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고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2차 전지와 수소를 같이 하는 회사는 잘 못 봤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 개스킷 세계 1위 회사 뭐였죠? 개스킷 세계 1위 회사 뭐였지? 자, 요새 자꾸 까먹어가지고 뭐였더라? 개스킷 세계 동아화성인가 화성동인가 그 회사였죠. 그쪽에서는 얘기한 것 개스킷은 별로 돈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리튬이 돈이 되는 부분이고, MEA 또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체크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